여러분 방유제는 내용이 좀 많죠. 내용이 좀 많고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먼저 방유제라는 개념 자체가 뭔가 라고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 탱크가 횡으로 설치되어 것도 있고 이렇게 세로 종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종으로 설치된 거라고 하면은 탱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때 만약에 바닥에 구멍이 나거나 위험물이 여기서 누출이 되거나 했을 때 뭔가 1차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요렇게. 울타리 같은 개념이에요. 울타리 같은. 이 탱크가 있으면 이 겉면을 울타리처럼 이게 좀 얕을 수도 있고요. 이 탱크 사이즈에 따라 좀 다릅니다. 탱크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탱크가 큰 거면 이 방유제도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 따라서 울타리가 이렇게 주변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방유제입니다. 방유제. 자, 그래서 방유제를 그럼 왜 설치하는 걸까요? 이렇게. 설치하는 목적, 설치하는 이유. 그게 이제 문제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럼 답안을 쓰시면 돼요. 방유제를 왜 설치하는가?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죠. 위험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물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답안 작성하시면 정답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설치 목적 같은 거 답안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유제 두께부터 여기 이제 7번 용량까지 쭉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방유제 두께는요, 최소 0.2m 이상으로 하고요. 아까 울타리 그림이 있었죠? 거기에서 두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에서 0.5m에서 3m 이하예요. 0.5m에서 3m 이하. 자, 요거 제가 앞에 거에 노란 글씨를 해놨는데 요게 가끔 최소 높이를 물을 때가 있어요. 최소 높이. 방유제를 설치했는데 이 방유제에서 최소 높이는 얼마를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0.5m라고 답을 하시면 되고요. 방유제 그냥 높이 범위를 물었어요. 그러면은 0.5m 이상 3m 이하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0.5m니까 뭐 50cm 정도 되겠죠, 그죠? 50cm에서 3m 이하까지가 최대 방유제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격거리라고 했는데, 자, 탱크 지름에 따라서 이제 이격거리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엄청 큰 게 있을 수도 있고, 탱크 지름이 좀 작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탱크가 크니까 더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 더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탱크가 크면 그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그만큼 이격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되겠죠? 자, 그럼 탱크 지름이 일단 15m를 기준으로 해서요. 높이의 3분의 1만큼 이격을 하느냐, 그리고 탱크 지름이 이렇게 15m 이상이다. 탱크 지름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되면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높이가 뭐 15m짜리가 있어요, 탱크가. 근데 탱크가 15m짜리가 있는데 이 지름이 좀 작은 10m가 있고요. 탱크 지름이 좀 큰 20m짜리가 있는데 얘도 높이는 그냥 15m로 똑같대요. 이격거리 이제 구할 때 높이 15m의 3분의 1 하면 5m가 되겠죠, 그죠? 이 높이 15m의 2분의 1이면 7.5m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탱크가 크니까 이격거리도 더 넓어져야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격거리 물을 때 이걸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3분의 1 그리고 2분의 1 빈칸에 숫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거리 3번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네 번째는 방유제 하나의 면적입니다. 면적. 자, 면적은 최대 8만까지 할 수가 있는데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라고 숫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방유제의 면적 해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앞글자 따가지고 요렇게 한번 외울까요? 다방면에 이제 좀 재능이 있고 출중한 그런 미인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네 글자 있는데 여러분 혹시 팔방미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팔방미인? 이 다방면에 좀 재주가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방면이라고 해서 방유제의 하나의 면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숫자 요거 8을 좀 기억을 해줍시다. 팔방미인. 되겠나요?
제가 팔방민이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손은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이 어깨부터 손목까지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팔만 예쁘다라고 보시면 돼요. 팔만.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면적이 8만 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실까요? 8만 제곱미터 이하. 방유제 하나의 면적을 물으면은 8만 제곱미터라고 답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설치 개수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냥 10기라고 해서 숫자 10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라고 하는 게 그냥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수. 아까 이 방유제 하나에 저는 이제 탱크 하나를 넣었잖아요. 근데 방유제가 엄청 이게 큰 방유제라면 이 안에 탱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탱크가 막 들어갈 수 있어요. 단 여기는 좀 경계를 두기 위해서 칸막이 뚝이라는 거 설치를 합니다. 칸막이 뚝이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탱크랑 탱크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살짝 낮은 높이로 칸막이 뚝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유제 안에는 최대 10개까지 탱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최대 10개까지. 그래서 탱크 개수를 물을 때는 10기 이하라고 답을 하시면 되고요. 좀 더 좀 복잡한 조건들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앞에 10기 이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칸막이 뚝이라고 있어요. 칸막이 뚝. 자, 칸막이는 일단 방유제보다는 조금 얕은 높이로 설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요. 0.3m 이상이 일단 최소 높이고 방유제보다는 0.2m는 항상 낮게 설치를 해라. 자, 그 다음에 용량은 자, 여기 뚝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용량에 대해서 7번에서 좀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하고 바로 요 용량 한번 볼게요. 자, 계단이 설치될 수 있어요. 계단. 자, 여기 옆에 계단이 설치될 수가 있어요. 그림이 조금. 그러니까 아까 최소 높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우리? 방유제 최소 높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0.5m가 최소라고 했어요. 50cm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다리로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높이가 한 1m 정도, 1m까지 되면은 이 다리로 넘어가기 좀 힘들다. 그럴 때는 이 계단을 옆에 설치할 수가 있어요. 높이 얼마일 때요? 1m 넘을 때는 옆에 이렇게 계단을 설치를 합니다. 계단. 자, 그리고 여기에 계단을 하나만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방유제가 엄청 넓을 수도 있는데, 그죠? 여기에 건너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굳이 막 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50m 간격을 두고요. 다른 편에다가 또 계단을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계단을.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방유제 높이가 1m가 넘으면은 다리로 넘기가 힘들어요. 그때 이제 계단을 설치할 수 있고요. 계단은 50m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용량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용량에 대해서 좀 질문이 많은 사항이 있는데 자, 일단 용량 문제가 나오면은 장소를 항상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제조소인지 5개 탱크 저장소인지. 그 다음에 여기 탱크가 1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2개 이상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공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제조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조소. 자, 탱크 용량의 얼마? 절반 이상으로 한다라는 게 제조소예요. 제조소. 자, 그리고 탱크가 1개 설치되어 있을 때는 이 1개 설치된 탱크의 절반 이상을 그 방유제 용량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탱크가 전부 다 만약에 파손이 돼서 파열이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위험물이 다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때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50% 이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탱크 용량의 50% 이상.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2기 이상으로, 2기 이상으로 설치된 거는 자, 조금 자세히 보세요. 자, 최대 용량이죠? 최대 용량의 50%. 예를 들어서 요게 뭐 100리터짜리고요. 요게 30리터짜리다. 탱크가. 그러면 이 중에서 최대 용량이니까 100리터가 되겠죠? 최대 용량의 절반만큼 플러스 나머지 용량 합계의 10% 이상으로 해라. 자, 그래서 얘는 절반이니까 50리터가 되겠고 자, 얘는 나머지니까 10%잖아요. 3리터.
그러면 전체 방유제 용량은 어떻게 돼요? 50리터 더하기 3리터니까 53리터가 되는 거예요. 53리터. 되겠나요? 요게 제조소랑 오개탱크 저장소에서 숫자가 다른 거예요. 숫자가. 자, 제조소는 이렇게 50이라고 했고요. 절반. 그 다음에 나머지 용량 합계 몇 퍼센트? 10%라고 했어요. 나머지 용량 합계의 10%.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오개탱크 저장소를 한번 볼게요. 자, 오개탱크 저장소에서는 인화성 액체냐, 인화성 액체가 아니냐에 따라서 또 이제 숫자 조건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오개탱크 저장소라고 해서 무조건 뭐 110% 이런 답이 아니라 이게 인화성 액체인지 아니면 뭐 산화성 액체인지 그 성질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물을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화성 액체에서 일단 이양화탄소라는 위험물을 제외하고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탱크 용량이 100% 다 새 나갔다 하더라도 10%좀 여유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오개탱크 저장소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 탱크가 방유제 안에 2기 이상 설치되어 있을 때 이때는 그냥 똑같아요. 아까랑. 최대 용량의 110% 이상. 여기는 뭐 나머지 합계를 더한다던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왜냐면 100%에서 좀 더 여유 공간 10%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최대 용량의 1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요거예요. 제일 밑에 줄. 보이시나요? 인화성 액체가 아니면은 100%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110% 적어놓은 거 있죠. 요거는 인화성 액체일 때 가능한 조건이고 인화성 액체가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산이 나왔다. 질산은 여러분 육류에서 우리 산화성 액체라고 부르죠. 산화성이기 때문에 110이 아니라 뭐다? 100%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소냐 오개탱크 저장소냐 이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방유제 좀 내용이 많았나요? 그래도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좀 풀어볼게요. 방유제는 특별히 요거 문제가 2페이지까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휘발유가 저장된 오개탱크 저장소에서 방유제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용량을 묻는 게 아니면 이런 뭐 위험물, 오개저장 탱크 이런 건 뭐 주의 깊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방유제 높이는 아까 최소 얼마 이상, 최대 얼마 이하라고 했었죠? 최소. 한 50cm 정도 돼가지고 원래 다리로 넘어갈 수 있는 범위가 최소 높이예요. 그래서 최소 높이는 0.5m 이상, 그 다음에 최대 높이는 3m 이하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방유제 안에 하나의 원래 면적은 8만 제곱이라고 했었죠. 일단 그 면적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저장 탱크 개수는 몇 기 이하인가? 자, 아까 한 방유제 안에 최대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10기라고 했었죠. 10개까지 설치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방유제를 보여주고 높이가 1m를 넘는 그 방유제 및 칸막이 뚜개 안팎에는 방유제를 출입하기 위해서 계단 혹은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죠. 요거는 높이 1m가 넘을 때 설치할 수 있어요. 1m 이상일 때. 자, 그럼 이 계단이랑 경사로를 각각 얼마만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가? 몇 미터마다 설치하는가? 요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정답이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죠? 1m 넘을 때 일단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50m마다 우리가 얘네를 다 설치를 하죠. 여기 계단이 있고 쭉 가서 50m가 됐으면 그 안에 범위에 계단을 하나 더 설치해라. 그런 규정입니다. 자, 그럼 요 세 번째 거. 아까 방유제 두께는 어떻게 됐었죠? 방유제 두께. 제일 처음 했던 거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방유제 두께. 1번에 있었죠? 요게 0.2m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방유제 면적은 어떻게 됐어요? 방유제 하나의 면적. 그리고 다방면에 우리가 재능도 많고 그런 사람 해서 팔방미인이라고 외웠잖아요.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 넣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죠. 자, 그럼 조금 이제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용량 구하는 거. 용량. 방유제 용량 구하는 거 이제 한 문제랑 그 다음에 방유제 용량에서 그냥 빈칸 문제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 첫 번째에서 제조소에
200세제곱미터짜리랑 100세제곱미터짜리 탱크가 한 개씩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탱크 주위로 방유제를 만들 때 방유제의 용량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겠는가라고 했어요. 자, 아까 제조소랑 오기탱크 저장소랑 조건이 좀 달랐어요. 그죠? 제조소는 여기서 제일 큰 거에서 절반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용량까지 구했어야 돼요. 그죠? 요거 한번 용량을 여러분 계산해 보실래요? 방유제 용량을 구하시고 200이랑 100짜리 탱크가 있다. 자, 이제 구하셨으면은 그때 답을 같이 확인할게요. 자, 답을 보시면은 자, 일단 200이 제일 큰 거였고요. 최대 용량. 여기서 절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100짜리가 있었어요. 그죠? 100짜리가 나머지 10% 용량 합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이었고 여기 뒤에 조건은 1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10세제곱미터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00짜리 1개, 100짜리 1개 이렇게 설치되겠다라고 했으니까 최대 용량의 절반 플러스 나머지 용량 합계 10%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육류위험물 질산을 저장한 3개의 오개탱크 저장소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네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용량에서 우리가 그 탱크 용량을 몇 % 이상이라고 하고요. 하나일 때, 그 다음에 이제 2개 이상일 때, 이때는 탱크 용량 최대인 것에 몇 %? 이렇게 나머지 합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5개 탱크이기 때문에 나머지 합계가 필요 없는 거. 근데 여러분 문제 조건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질산이라고 제시되어요. 질산. 그럼 질산은 아까 무슨 액체라고 했어요? 이거 인화성 액체예요? 인화성 액체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우리 산화성 액체라고 정리를 했잖아요. 인화성 액체가 아닐 경우는 여기 들어간 숫자가 몇 %예요, 그럼? 우리가 인화성 액체는 110%. 인화성 액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100% 하면 되겠죠. 둘 다 100%라고 쓰면 돼요. 하나도 100%고 2개 이상도 최대 용량의 100%. 자, 해서 방유제 정리는 이 정도로 한번 마칠 거고요. 마지막에 용량 구하는 거 있었죠. 이거는 다른 문제로 여러분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